김소정 변호사 연결돼 있는데요. 뭐 대출이 지금 신혼부부들이 이 대출이 막히어서 이제 신혼부부들 집 사기가 더 어려워지네요. 예. 좀 전에 말씀드린 중국인들, 특히 네.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정말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 우리나라 네. 국민들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네. 왜냐하면 규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네.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기사가 8월 22일이죠. 네. 은행들이 우리나라 국민 상대로 연쇄적으로 대출 중단을 선언했어요. 네. 지금 패닉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서민들. 예. 완전히 지금 패닉 상태에 빠졌는데, 그 다음 사진 띄워주면요. 네. 지금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사실상 부동산 폭등의 원인으로 지금 금융당국이 뭘 판단을 했냐면, 가계부채를 그 원인이라고 판단했어요. 예. 이 원인 판단부터 잘못됐죠. 잘못이네. 예. 부동산 폭등의 원인은 저 문정부의 정책이잖아요. 임대차 3법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이 가장 큰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사실상 그 부동산 폭등의 주 요인이라고 하면서 가계부채를 옥죄이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것도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그 부분을 해결하는지를 보니까 은행들한테 대출을 주지 말아라고 지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을 중단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이제 돈 없는 사람은 영원히 집을 못 사는 거죠. 대출도 없지 대출 뭐. 못 받고 이제. 아니 정말 1차원적인 것 같지 않아요? 그나마 집 살려면 서민들이 대출 얻어서 싼 이자, 은행 이자 얻어서 그나마 살 수 있었는데 그것까지 막아버리면 사지 말라는 거지 뭐 이제. 예. 그렇죠. 저도 지금 대출 받아서 아파트를 구입해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건 이제 못하는 거죠. 손을 접어야겠네요. 네. 아예 뭐 생각조차 하지 못하겠네요. 네. 다음 사진 보면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내 집 마련 사다리를 끊었다는 거고요. 네.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지금 농협부터 카카오은행들 연쇄 대출 중단 선언했죠. 갑자기. 예.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뭐 농협 오늘 24일부터 11월 31일까지 부동산 담보대출의 신규 취급을 전면 중단. 전면 중단이요? 전면 중단. 농협. 아이고야. 조심하셔야겠어요. 농협에서는 전면 중단했고 또 예. 전세 대출, 비대면 담보 대출, 아파트 집단 대출 신규 접수를 아예 하지 않기로 했다. 야. 농협. 네. 예. 지금 농협하고 이제 거래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큰일 났네. 지금 예. 큰일 났죠. 네. 그 다음 사진 띄우시면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20일부터 네. 이번 달 20일부터 전세 자금 대출 신규 취급을 대폭 제한했다. 대폭 제한이고. 예. 그리고 제일은행도 18일부터 담보 대출 중에 일부 상품의 신규 취급을 아예 중단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이미 신용 대출 한도 축소를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야. 지금 저희 뭐 변호사 그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네. 거기 이제 마통을 쓰는 변호사들이 많아요. 예, 학교 졸업하고 이제 바로 마통이라는 건 마이너스 통장 얘기하는 겁니까? 예. 예. 그래서 그 마통에 대해서 문의하는 글들이 변호사끼리 예. 상당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지금 마통 막히는 거 아니냐 갑자기. 뭐 신규가 이제 중단이 된다고 하니까 기존에 이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았던 그런 변호사들도 상당히 지금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보면 신규 대출을 지금 막았다는 건데 기존에 그 대출 받은 분들도 안심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요. 아무튼 지금 이 난리가 났죠. 지금. 그 다음 사진 띄우시면 네. 신혼부부와 같은 실수요자들 있잖아요. 네. 집이 이제 내 집 마련이 급한 신혼부부들, 네. 그다음에 전세를 구해야 되는 이런 신혼부부와 같은 실수요자들은 전세 자금 대출이 아예 막혀버리니까 갑자기 이제 불가능하다는 그 통보를 받았다는 거죠. 예. 아니 우리가 지금 투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같이 살 집이 필요해서 전세집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겠다고 하는데 그것까지 투기로 간주를 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막아버렸다 하루아침에. 참. 지금 뭐 이렇게 돼버린 거고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청와대 이제 사태가 이 정도가 되니까 청와대 지금 청원 사이트에도 지금 난리가 났죠.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개인이 리스크와 기회를 판단해서 대출을 받고 하는 그럼요. 자기가 판단하는 거지. 예. 그래서 왜 국가가 나서 대출을 못 받게 이렇게 딱 막아버리냐. 이게 지금 공산주의도 아니고 이러면서 상당히 지금 비판을 했다는 거죠. 지금 네. 비판이 통통하게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 사진 띄우시면
뭐 그렇죠. 우리가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예. 대출을 기존에 받아왔던 대출을 생각을 해서 네. 그 예상 범위 내에서 이제 이사를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군사 작전 하듯이 갑자기 이렇게 대출을 막아버리 우리는 어떡하냐? 그러네. 어디에서 살란 말이야? 뭐 이런 거고. 그다음 사진 띄우시면 내 집 마련 사다리를 완전히 끊었다. 그러네. 이 정부에서는 내 집 마련을 포기한다. 근데 예전에 그 노무현 정부 때도 그때 사시를 폐지시켰잖아요. 예. 그때도 그때 사다리 걷어찼다는 비판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렇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내 집 마련 사다리 완전히 지금 걷어차 버렸네요. 그러니까 저자들의 참 자기네들은 이제 집 다 마련해 놨고, 네, 그리고 밑에서 이제 이런 사다리를 끊어놔야 이제 완전히 그 기득권 인지가 집 없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놔야 그 집 없는 사람들이 자기들 국가에 의지해서 지원금 받고 뭐 임대주택 국가 공공 임대주택 가고 그래서 자기들 컨트롤하에 그리고 진보 좌파로 계속 남게 하려고 이게 일부러 이렇게 사다리들 걷어 차는 겁니다 다. 사다리 다 걷어차 버리고 네. 있네요. 그다음 사진 띄우시면 네. 지금 뭐 근데 금융위가 하는 말은 이래요. 이게 네. 가계대출 증가율 한도에 못 미치는 은행에서는 정상적인 대출이 가능하다. 거기가 어디란 말이 있습니까? 그 은행을 일일이 다 찾아다녀야 된단 말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도 곧 그 한도가 이제 차면 대출이 또 막히겠죠. 네. 이게 연쇄적으로 은행에서 이게 대출을 이제 풍선 효과처럼 이렇게 점점 막아버린다 이건데 네. 연쇄적으로 지금 우리 서민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된다. 그러게요. 신혼부부나 아니면 집 한 채 없는 그런 우리 서민들이 이사를 갈 곳도 없고 기존에 있던 뭐 집에서도 뭐 2+1이라고 하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되냐 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게요. 아무튼 엄청난 심각한 문제가 지금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네. 예전에 지금 문재인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저희 사무실에서도 문의가 정말 많이 오는데 그 임대인들이 거기에 내가 임대를 이제 더 이상 주지 않고 왜냐면 2+2가 있으니까 네. 무조건 연장이 되다 보니까 임대인들이 나 이제 더 이상 세 안 주고 내가 들어가 살 거다 라고 한다라고 하소연을 하는 임차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렇겠죠. 갑자기 급증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월세를 사는 임차인들은 정말 오할 데가 없는 거죠. 이 평생 월세만 살다가 네. 이제 부동산 없이 전전긍긍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근데 이 기사에 이게 네이트 기사거든요. 네이트. 네. 여기 댓글이 세 개가 보통 베스트 댓글로 올라와요. 네. 그 댓글이 좀 재밌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네. 첫 번째 댓글 보시면 네. 백개문의 말로다. 이래도 민주당 뽑을래. 뭐 이래. 이런 거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베스트 네. 이거는 뭐 워낙 유명한 말이죠. 네. 서울에서 이제 전세를 살던 백개문 씨가 중부세 인상에 뭐 투기놈들 잘 됐다 박장돼서 있다. 그런데 5개월 후에 영문도 모르고 쫓겨나서 경기도로 쫓겨났다. 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빨간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데 그의 이어폰에서는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 흐르고 있다. 그러게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띄우시면 뭐 월세 살라는 거지 국민 말살 정책이다. 뭐 이런 거. 그러네요. 근데 제가 네이트 포털을 저도 자주 보거든요. 근데 네. 이 네이트 포털이 작년이나 재작년 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저 민주당이 우호적이었어요. 문재인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호적이고. 근데 저도 이렇게 한 번씩 들어가 보면 애플 이런 걸 보면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그냥 꺼버리고 했던 적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제 바뀌었군요, 근데. 이게 지금 바뀌고 있어요. 네이트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게 여론이 거기 추천수도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 네이트조차도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게 좀 신기하네요. 그러네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월세로 다 쫓겨나게 생겼잖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중국인들이 국내 토지 취득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그럼 결국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에서 중국인들한테 그 월세를 사는 그런 현상까지도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예. 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도 좀 상상이 되네요. 그러네요. 참 걱정이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네.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김소정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참. 저 개인적인 얘기하면은 그 중국인 미녀 스파이 의혹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방송을 한 2번 했더니 그 중국인들이 돈이 많으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중에 하나인 로펌에 의뢰를 해서 그 로펌이 이봉규 고발을 해서 야 경찰서에서 중국이 스파이 의혹을 그걸 조사하는 게 아니라 네가 왜 스파이 의혹을 네가 저 명예훼손이라고 저를 조사하라고 오라 그래서 조사받았습니다. 이게 자괴감이 들더라고. 이거 대한민국 국민 내가 맞나? 이 중국에서 내가 협박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참 이상. 이제 부동산도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야금야금 다 먹다가는 이제 중국인들이 소유한 부동산에 우리가 임대로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될 것 같습니다. 상당 부분 다 넘어갔다는 건데 신혼부부들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네, 마치겠습니다.